음, 이번에는 그 16번 리엔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유튜브에 무슨 동영상을 올리니까 어떤 원장님이 리엔도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요청한다고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오늘 시간이 잠깐 되길래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. 16번의 리엔도인데요. 일단 리엔도를 하기 전에 언제나 얘기하듯이 크라운 프랩을 대략적으로 일단 껍데기를 깐다는 느낌으로 크라운 프랩을 하는 게 필요하죠.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크라운이 이미 돼 있는 상태라서 크라운 제거하고 이제 대략적으로 혹시 숨어 있는 우식이 없나, 숨어 있는 크랙이 없나, 이제 그, 그, 그 대량만 이제 그 프랩을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얼추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우식과 코어 재료와 뭐 이런 건전 치질이 아닌 모든 걸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8번 라운드 버에 롱쉔크 8번 라운드 버에 프릭션 그립으로 연결해서 이제 막 까내려가는 거예요. 근데 까내려갈 때 이게 건전 치질을 건드리면 안 되죠. 건전 치질이 아니라 우식과 수복물, 뭐 레진 코어, 뭐 그리고 우식을 확실하게 제거해야죠. 여기 같은 경우는 디스탈의 우식이 꽤 깊거든요.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. 이런 거는 이거 다 까면은 이거 다 제거하면은 뭐 이 치아 살릴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식과 모든 건전 치즈를 제외한 모든 걸 다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 치아를 살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화 상아질 치아 우식이 있다. 그러면 그것이 펄펄 플로어에 있는 우식이라 하더라도 다 제거해서 만약에 우식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퍼포레이션이 됐다. 그러면은 빼야 돼요. 발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퍼포레이션을 각오하고라도 감수하고서라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. 그거에는 예외가 없어요. 지금 이 밑에 레진 코어 밑에 거터퍼처 충전이 돼 있는데 오염이 많이 돼서 이렇게 지금 부지런히 제거하고 있죠. 8번 라운드버에서 6번 라운드버 정도로 바꾼 것 같고요. 다 제거해야 됩니다. 거터퍼처 뭐 이런 거 거터퍼처라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건전 치질이 아니라서 제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리엔도를 거터퍼처를 제거하는 행위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터퍼처가 있든 없든 간에 건전 치질만 남기고 그 펄프 체인버와 오리파이스 입구에 있는 모든 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. 특별히 거터퍼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이나 어떤 재료를 쓰지 않아요. 지금 디스탈의 우식을 제거하고 있죠? 계속 얘기하듯이 건전 치질을 제외한 모든 걸 제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염되어 있는 거터퍼처, 오염되어 있는 우식 상아질 뭐 이런 걸 다 제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캐리어스를 제거할 때 너무 깊으면 어떻게 하느냐? 깊으면 깊을수록 다 제거하는 거예요. 지금 치질과 레진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. 그래서 현미경을 쓰면 이제 그게 더 잘 보이는데 지금 제거하다 보면 내가 치질이라고 생각했던 게 레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냥 무자비하게 제거합니다. 생각하면 안 돼요. 지금 뭐 계속 제거만 하고 있죠. 무슨 거터퍼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용 나이타일을 쓴다든가 클로로포름이나 유칼립톨, 뭐 주피 솔벤트 이런 걸 쓰지 않아요. 그런 거 참 쓸데없는 재료라는 거예요. 제 얘기는 그, 필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 체인버를 지금도 여기 보면 이런데 이게 레진이잖아요. 치질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걸 다 제거를 해서 건전 치질인지를 확인하는 과정, 그게 리엔도예요. 사실은 엔도와 리엔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. 그냥 문법이 똑같아요.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을 제외한
모든 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. 0 퍼머넌트 투스의 상태로 돌리는 거죠. 0 퍼머넌트 투스에는 터셔리 덴틴 같은 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상태로 터셔리 덴틴, 우식 상아질, 오염된 거터포처 뭐 이런 걸 다 제거하는 겁니다.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갈수록 뭔가 좀 싸하죠. 뭔가 아닌 곳을 그 전에 뭔가 엉뚱한 곳을 판 느낌이 좀 들죠.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체인버가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제 스케일러를 열심히 이런 것도 이게 치질이 아니란 말이에요. 금방 전에 지나간 거기 뭐 레진의 기포도 좀 보이고 막 이런 상태죠.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동영상이 편집한 게 아니에요. 그냥 진료하는 동영상 그대로거든요. 여기 보면 레진이 그 뭔가 리키지도 보이고 건전 상아질이 아니죠. 디스탈의 우식도 아직은 약간 남아 있죠. 그런 거를 다시 지금 8번을 써서 제거를 하고 있죠. 그냥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예요. 라운드버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 떼어내는 거죠. 떼어내고 그 떨어진 이물질들이 그래도 붙어 있으면 이제 스케일러 같은 걸로 이제 다시 날려주는 거죠. 깨끗하게 해주는. 우리가 그 클리닝 앤 쉐이핑에서 클리닝의 의미가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클리닝이죠, 사실은. 그래서 치아가 아닌 이물질, 모든 거터퍼처, 레진, 그 캐리어스도 마찬가지고 이물질이라고 봐야죠. 그래서 다 제거하는 겁니다. 제거하다 보면은 MB 쪽에 크랙도 보이죠. 금방 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MB 쪽에 크랙 라인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의식도 제거했는데 또 여기 보면 치아의 어태치먼트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여기 보면 치석 같은 것들이 자꾸 눈에 보여서 치석을 또 부지런히 제거하고 있습니다. 치석 루트 서피스에 붙어 있는 이런 로컬 팩터들을 첫날 제거하는 게 좋죠. 첫날 제거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한테 이렇게 협설로다가 왔다 갔다 문지르면서 칫솔로, 치간 칫솔도 아니고 그냥 칫솔로 닦을 수가 있죠. 이 상태에서. 그래서 그렇게 막 닦으라고 독려를 하면 그러면 환자의 잇몸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죠. 이거를 예를 들어 뭐 크라운 프랩을 하고 인상을 뜬 다음에 그 SRP를 하면 이쪽에 마진 쪽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. 마진이 뜯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첫날에 다 해놓는 게 효율적이죠. 첫날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. 사실은 근관 치료할 때 뭐 페이턴시 잡고 뭐 그런 노력을 들일 시간에 SRP를 더 부지런히 해놓는 게 그것이 건전한 어태치먼트, 건전한 지대치 확보를 위해서는 훨씬 더 시급하단 말이에요. 지금도 올드 레진을 추가로 더 제거하고 벽에 이렇게 보면은 다 레진 코어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기가 싫죠. 레진 코어는 그 레진 코어를 해서 좋을 때가 있기는 한데 사실 임상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진료 중에 하나가 레진 코어예요. 아주 잘하지 않으면 좀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게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거죠. 네, 다 제거하고 건전 치질을 제외한 모든 걸 제거한다고 그랬죠? 이 DB고요. 그다음에 여기 펄펄 플로어에 지저분한 것도 다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여기 보면 금방 전에 이게 여기 이 제거하다 보면 여기 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근관 치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끼어 있는 이런 공간에 집중해야 되거든요. 이거는 MB2일 확률이 커요. 이거는 단순히
묻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에 끼어 있다는 얘기죠. 끼어 있다는 거는 틈이 있다는 얘기고, 펄펄 플로어와 그 월, 엑시얼 월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MB2일 확률이 크죠. 그래서 리엔도가 뭐가 있느냐? 없어요. 사실은 그 리엔도는 엔도랑 같은 거예요. 특별한 추가 사항이 없어요. 계속 지금 이 변화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줄로 되어 있던 것이 제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MB2가 한 점으로 귀결되는 느낌. 이거는 좀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더 깎아봐야죠. 이렇게 바깥을 깎다 보면 그 정체가 드러나죠. 계속 이 포인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시간으로, 이게 깎으면 깎을수록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고도가 낮아질수록 급격하게 변화한단 말이야. 그 오리파이스를 보통 초보들은 놓치죠.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MB2가 이렇게 뭔가 펄프 티슈가 끼어 있는 그 곳이 이제 더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게 MB2일 확률이 크죠. 그리고 MB1은 뭐가 있는데 보니까 그 잘 안 보이니까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스케일러로 다시 제거를 하고요. SRP 하느라 뭐 체인버 깨끗하게 하느라 바쁘죠. 스케일러가 열일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여기서 여기서 보면 이게 MB2고 이렇게 오다가 MB1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가우징이라고 그러나요? 그 잘못 길을 들어서 이렇게 그냥 감으로 깎다 보면 이렇게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감이 어디 있습니까? 그 근관 치료에서 감으로 뭔가 하는 분들은 초절정 고수이거나 아니면 그냥 운에 맡기는 사람이죠. 그런 거 없어요. 그 무슨 뭐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뭐 포스 May the force be with you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자기가 어떤 내공이 있다 생각하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저는 없어요. 그런 거 없고 그냥 실마리를 찾아서 실마리를 근거로 파 들어가는 그냥 뭐 좋게 말하면 고고학자?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 같은 뭐 그런 거죠. 그래서 제거를 지금 배율을 좀 더 높였죠. 1번 라운드 뭔가 뭐 하여튼 예,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계속 이렇게 이 어떤 포인트 뭔가 끼어 있는 포인트의 바깥쪽 벽을 매끄럽게 해주는 거고 여기는 여기 깎다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. 이 깎다 보면 이게 근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. 더 들어가 봐야죠. 그러면 이 바깥은 잘못 깎은 거란 얘기죠. 그래서 항상 결론을 바로 내지 말고 이건가? 이러면서 오페크한 뭔가 아주 이레귤러하고 오페크한 그런 조직들을 제거하고 있는 거죠. 이게 근관이라 생각해서 깎는 게 아니라 오페크한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페크한 거는 제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보고 너무 깊기 때문에 이 한꺼번에 퍽 들어가는 그러다가 퍼포레이션 되죠. 그래서 아주 조금씩 그래서 이게 근관은 아닌 것 같지 이렇게 컨펌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MB2와 MB1 사이를 또 트러핑을 해주면서 터셔리 렌틴을 제거를 하고 있죠. 어, 여기 보면은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. 예, 요 부위에 뭔가 이렇게 끼어 있는 펄프 티슈 같은 게 느껴지죠? 그래서 이게 라운드볼을 쓰는 이유는 왜 쥐지바 같은 걸 쓰지 않고 라운드볼을 쓰느냐? 그
그 전에 해놓은 흔적에 좌우되지 않고 아주 그 어떤 바이아스, 그 어떤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그 찾아내기에 새로운 길을 찾아낼 그 실마리를 그 얻기에 라운드버가 유리한 거예요. 초음파 팁보다 싸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라운드버 아니면 이걸 찾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지금 MB2 1번 라운드버인가 뭐 해서 더 제거를 해보고요. 이 오리파이스가 자꾸 변하는 거를 좀 봐야 돼요. 계속 이게 요 정도면 들어가겠다라고 그 느껴지는 경험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들어가서 그 밑으로 들어갈수록 이게 열려요. 왜냐하면 이게 닫히는 이유가 터셔리 렌틴으로 인해서 근관 입구가 닫히는 이유는 자극이잖아요. 근데 이 그 그 징지발 크레스트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극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밑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. 이 MB2, MB1이죠. 여기가 이렇게 열려 있죠. 이렇게 열려 있을수록 엔도가 쉬운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4분의 1 라운드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해서 왜냐하면 이걸 0. 뭐 예를 들어 3mm를 더 들어갔다. 이걸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이트 하이로는 아주 못 들어가거나 렛지로 인해서 변형될 만한 거를 미리 이렇게 따주는 거죠. 따서 나이트 하이가 아주 쉽게 들어가는 거죠. 리엔도 할 때 사실 제일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죄 없는 나이트 하이들이 많이 희생된단 말이에요. 그런 희생을 줄여야 돼요.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치료 프로토콜이 되겠죠. 뭐 예를 들어 난 상관없어.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. 뭐 그러면 뭐 어떻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의료라는 거는 의학은 학문이지만 의료는 사회적 행위란 말이에요. 사회적 거래 행위예요. 그래서 어떤 원사이드가 지나치게 희생을 하면 그 프로토콜은 오래 갈 수 없어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MB1, 이게 MB2, 이건 그 전에 잘못 들어갔던 곳, DB, 팔라탈 이렇게 되는 거죠. 리엔도 그 코멘터리 강의치고는 이제 그게 실한 케이스죠.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. 그래서 MB2 들어가나 이러면서 슬쩍 이 들어가야 돼 하고 꾹 찌르는 게 아니라 들어가나 이러면서 그냥 슬쩍 한번 간을 보는 거예요. 들어가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내 실력으로 내가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나는 간만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. 그리고 겉터포처 이런 거 제거하려면 이제 겉터포처가 변형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슬쩍 한번 넣어보고 좀 뻑뻑하다 그러면 좀 더 굵은 나이타이로 코로널만 이렇게 한번 훑어주고 다시 또 그 사이즈 바꿔서 좀 가는 거 넣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유도리가 있어야지 나는 무조건 2번으로다가 겉터포처를 제거하고 말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. 사실은 겉터포처 제거는 결과예요. 클리닝 앤 쉐이핑의 결과고 겉터포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게 펄프 티슈라 생각하고 파일링을 해도 결과는 같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겉터포처 제거에 너무 목매지 마라. 그러니까 특히나 겉터포처를 제거해서 겉터포처를 완벽히 제거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전에 술자가 만들어 놓은 패스를 확인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. 지금 MB 쪽에서 퍼스가 나오네. 미신 캐널이라 그런지 퍼스가 그리고 DB 쪽에 다시 이렇게 해서 그 이게 막힌 겉터포처가 많아서 근관이 잘 접근이 안 되면 막힌 근관처럼 좁은 근관처럼 슬슬슬 하세요. 슬슬슬 해서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
이렇게 절대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살살 달래듯이 디스터 버클이죠. 그래서 그 길이를 재기 전에 사실은 겉터포처를 얼추 제거한 다음에 길이를 재는 게 좋죠. 오늘 동영상이 꽤 기네요. 첫날 너무 페이턴시 같은 거 집착하지 말고 첫날은 그냥 들어가는 데까지 코로널 플레어링 한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데까지 슬렁슬렁 하고 다음날 다시 길이를 재는 게 낫습니다. 그래서 지금 팔라탈 쪽 슬쩍슬쩍 해보고요. 지금 MB 쪽에서 퍼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환자의 증상은 많이 좋아질 수 있죠.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뭐 증상이 재발하거나 그러면 빼야지 어떡합니까? 우리가 신은 아니잖아요. 그냥 그 말썽이 난 치아를 좀 이렇게 그, 그 옛날의 건강한 상태로 완전히 돌릴 순 없죠. 약간 고쳐보는 거일 뿐이지. MB2, MB1, 디스토버컬, 팔라탈. 리엔도는 그냥 이런 거예요. 그냥 그래서 리엔도를 뭐 어떤 겉터포처 제거용 나이타임, 뭐 겉터포처 용해용 솔벤트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엔도랑 같은 거예요. 액세스를 액세스에 익숙해지면 리엔도도 결국은 똑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되죠. 할 게 없죠. 요 크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진으로 해서 환자한테 좀 보여주는 게 좋겠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